아무래도 미국 휴장의 영향도 있었고 대형주 중심의 매물 출회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밀린 채 거래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매물로 인해서 코스피 0.7% 정도 하락이었죠. 그리고 대만 쪽에서 선거 관련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이제 총통 선거가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국민당과 민중당이 합쳐서 단일화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었는데 단일화하지 않고 각자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서 표가 나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조금 더 우위에 있었던 민진당 측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올라갈 거다라고 시장에선 평가했습니다. 민진당의 특성은 친미 성향이 굉장히 짙죠. 지금 연속해서 민진당의 집권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만과 중국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짝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중화권 증시가 내려갔고요. 그 영향을 우리 장도 금요일에 일부 받았던 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모멘텀은 없었던 가운데 뚜렷한 호재성 이슈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밀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의 패턴대로 지수는 정체되거나 소폭 떨어지거나 흐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강세는 도드라지기 때문이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편입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줬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편입 종목들의 반응이 없었었죠. 왜냐하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들어가면 공매도가 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매도 불가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정직하게 반응을 보여줬네요. 덴티움은 7% 정도 올랐고요. SPG, 엠로 등의 종목들 좋은 시세 냈습니다. 금요일장 지만쌤이 덴티움과 SPG에 대해서 한 번 더 긍정적인 시각을 확인해 줬었는데 일단 좋은 시세 보여줬다라는 건 반가웠습니다. 자, 그 밖에 종목들 흐름을 본다면 반도체 쪽에서는 전통 반도체 종목들 SK하이닉스도 밀렸고 다른 HBM 종목들도 탄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온디바이스 AI 쪽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들로는 강세 흐름이 이어졌어요. 칩스앤미디어 11%, 오픈에치테크 2%,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종목들도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서는 HBM이 쉬는 사이에 이쪽으로 조금 대안을 올려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다만 칩스앤미디어 상승률 보시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주가 변동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피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이 뉴스 빼놓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전력망 민간 오픈 관련한 뉴스, 민간 업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내용을 살폈었죠. 관련 종목들도 정리를 했었는데 재룡산업이 이날 상한가 거래 마쳤고요. 광명전기, LS전선, 아시아 등의 전선주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 밖에는 의료 AI와 로봇 쪽에서도 연이어 시세 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IBK투자증권에서 AI와 로봇에 대해서 내년도 전망 보고서를 굉장히 길게 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투자 관점의 내년 유망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 의료 AI 쪽, 식품 AI 쪽, 자율주행 쪽, 방산, 우주항공 AI, 각각의 AI와 로봇 종목들 들여다볼 내용 이렇게 종목들 각 분야별로 정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꽤나 그 이후에 좋은 시세가 나오기도 했고요. 공급망 관리 AI 분야에서 엠로도 좋은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엠로 쪽에도 시장에 관심이 꽤 쏠리고 있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온디바이스 AI를 필두로 AI 관련한 얘기도 계속 이어오고 있죠. 보통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각 부서가 나뉘면서 좀 더 나눠서 보려는 시각이 등장하게 됩니다.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클라우드 AI와 온디바이스 AI로 조금 나눠보려 하고 있죠. 클라우드 AI라고 하면 범용 AI 혹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탑재한 챗 GPT와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쪽은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내는 약간 만능천재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산도 데이터도 메모리도
메모리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빅 모델화 돼가는 거죠. 이쪽은 그래서 병렬 처리로 GPU가 많이 쓰이고 HBM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외부 서버나 클라우드를 통하지 않고 그 각 기기에서 일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능력에 조금 특화되는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통번역을 한다던가, 핸드폰에서 사진 보정을 한다던가, 혹은 차량에서 내비 혹은 음성 인식을 한다던가, 특정한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쪽은 오히려 그 기능에 맞춰서 모델 경량화가 일어납니다. 이쪽에 조금 더 특화되는 칩은 NPU입니다. 우리가 CPU에서 이제 클라우드 AI에 적합한 것은 GPU로 한 번에 많은 것을 다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부각됐었죠. 그런데 GPU 같은 경우는 애초에 AI를 위해서 만들어진 칩은 아닙니다. 앞에 G 그래픽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능력치가 여기가 많네 해서 쓰임을 보였던 건데, 시장에서는 딥러닝, 이제 학습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NPU가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딥러닝과 연산 가속에 적합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NPU와 GPU를 나누고 혹은 클라우드 A와 온디바이스 AI를 나누는 움직임 등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쪽에 집중된 시세가 나왔었다가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분명 같이 가게 될 건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시세적 측면에서 시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쪽, 그쪽에서는 NPU가 조금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D램, CPU, GPU는 소품종 다량 생산이고 NPU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한마디로 품목이 많아진다라는 게 되겠고요. 다양한 칩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팹리스 업체들이 칩 생산에 많이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팹리스 업체들만이 그 칩을 감당하기는 어렵죠. 디자인 하우스에 맡겨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 갑니다. 디자인 하우스가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치, 설계 노하우, 혹은 파운드리 인증 기업만 영위한다라는 특화된 특성, 이런 것들이 부각된 거죠.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도 가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의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NPU와 디자인하우스 관련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쪽을 주목하다 보니까 관련 시세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영역은 확장되고 있죠. 처음에는 분명 테스트 쪽에 소켓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EUV 쪽 미세공정, 선단공정으로 이동을 했다가 지금은 NPU 쪽의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NPU 관련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정리했는데요. 칩셋 미디어 지금 대장으로 내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NPU IP 개발사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나 아나패스도 NPU 팹리스로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링크제니시스가 삼성전자와 NPU 소프트웨어 사업을 했던 것이 부각되면서 또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도 꽤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엠로 등의 종목도 그럴 거고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 이슈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쯤 시장이 좀 잠잠할 때 체크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는 LPDDR 저전력 반도체에서는 제주반도체가 대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쪽의 종목들 과연 타이밍 잘 맞아서 좋은 시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AI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 업황을 아직까지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바로 기판 업황입니다. 3분기 국내 기판사들의 가동률을 대략적으로 보면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거 수년간 가동률이 보통 80% 이상이었는데 많이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판 쪽에서 특히나 FC, BGA 쪽 이슈는 한 번씩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가 강력하게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칩넷에서 성능이 올라가야 하고요. 기판이 더 넓고
층층이 쌓이면서 더 두꺼워져야 합니다. 그 기능 측면에서 FCBGA가 역할을 해야 하죠. 과거에도 정리해드렸던 대로 기판 쪽에서 FCBGA는 서버 CPU, PC CPU, GPU, AI 자율주행 데이터 서버 MPU 이쪽까지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패키징 기판 내에서 FCBGA 업체들은 조금 주목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삼성전기가 지금 기술력 측면에서는 FCBGA 당연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이노텍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고요. 대덕전자나 코리아서키트도 언급되고 있죠. 그 밖에는 FCBGA 관련주로는 기가비스도 언급이 되는데 장비 쪽에서 바이옵트로 얘기도 나오고요. 최근 들어 시세적 측면에서는 기가비스도 좀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FCBGA 쪽도 한 번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도체를 자극하는 뉴스 등이 계속 나옵니다. HBM, 기존의 클라우드 AI 종목들도 반도체 수요를 자극하고 온디바이스 AI도 결국 메모리 수요를 자극하는 게 되겠고요. DDR5, FPGA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많은 D램이 필요하고 D램의 단가가 올라가는 걸 가리킵니다. 이에 힘입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블룸버그 측에서도 MSCI 한국 지수가 내년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내부적인 이익 개선에 주도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다.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측에서 재고를 보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재고 피크아웃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등이 속속 나옵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낸 보고서를 한 번 더 올렸는데요. 반도체 섹터의 방향이 명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뉴욕으로 가볼게요. 지난 금요일장은 잠잠했습니다. 마지막 거래. 이날은 조기 폐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운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은 0.1% 정도 내렸습니다. 미국의 조기 폐장 영향으로 큰 재료 없이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는 좀 뛰었는데요. 독일에서 예산 위기로 인해서 유럽 채권 매도한 영향, 좀 일부 유럽권 수급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2% 정도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이 한때 38,000달러를 올해 최초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 제재가 마무리되면서 미국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것과 내년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주가도 덩달아 뛰죠. 5% 이상 이날 급등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로 인해서 월마트나 타겟, 베스트바이 등의 유통 소매 쪽의 종목들이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시세를 내진 못했고요. 일단 동반 상승 정도로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엔비디아가 또 빠졌습니다. 2% 정도 밀렸어요. 중국을 겨냥해서 새롭게 칩을 출시를 했는데 그 칩이 출시가 내년으로 지연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생산 이슈 혹은 미국의 규제 이슈 중에 하나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더 내려갔죠. 애플도 이날은 하락이었습니다. 중국 광군제 데이터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폰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화웨이에 계속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중국 내 분위기가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서 애플 주가는 또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EU에서 아마존으로의 인수 승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아이로봇이 40% 정도 급등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 이런 이슈를 제외하고는 크게 내용이 없었던 뉴욕장이었습니다. 특징을 본다면 그동안은 빅테크 7 종목에 집중되어 있었던 시장의 자금이 조금 퍼져나갔다라는 느낌은 요즘 들고 있습니다. 통신, 제약, AI, 5G, 우주항공 쪽으로 종목 온기가 이날도 조금 많았고요. 오히려 빅테크 쪽은 시세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좀 더 우세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UAM 종목들 이날 또 올랐고요. 전기차 종목 들도 거의 다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강한 시세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에서 모두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유가 떨어진 영향일까요? 항공주 이날 또다시 강세였습니다. 델타항공 혹은 메사에어 등의 종목들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네요.
자, 그 밖에는 테슬라 FSD 얘기가 매일같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요.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이 곧 임박했다라는 표현을 트윗에 올렸었고 그 뒤로 호주나 유럽에서 FSD 베타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대로 중국의 FSD 설명서 얘기, FSD 관련한 사업부 채용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등도 들려왔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FSD 정식 버전이 배포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모이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삼성증권에서는 테슬라의 이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익률로 봤을 때는 무려 78%로 추정된다라며 FSD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계산한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FSD는 자동차 판매에서 충전 판매, 그것으로 인해 모아진 빅데이터,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판매하는 것이 결국 테슬라가 궁극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고요. 이런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슈로 인해서 자율주행 종목이 좀 더 자극받을 수 있겠죠. 관련한 종목들은 이렇게 분류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초점을 둘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요즘 뉴스가 많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나름 큰 뉴스인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대기업 참여 허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허용의 허들도 낮춰주겠다라는 건데요. 2013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대기업 참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게 되겠죠. 최근 들어서 행정 전산망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기술력이 들어와서 이런 행정 전산망을 안정화시켜라 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본질적으로 해결이 맞느냐라는 목소리 등이 많지만 일단은 이런 뉴스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자극받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삼성 SDS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이고 엠로, 한싹, 비아이매트릭스, 오픈베이스 관련 종목들로는 이 정도 추려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산업 뉴스로는 주말에 서울의 봄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개봉 3일 만에 100만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관련주 콘텐츠리 중앙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마다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 나오는데 이 신조선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풍력 쪽에서 오스테드가 국내 최대 해상 풍력 사업의 허가를 여러 번 이제 실패를 딛고 이번에 허가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풍력 관련한 뉴스 점검하시고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 뭐 중요해 보이는 건 많이 없습니다. IPO 종목들 일부 있고요. 목요일에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개별 종목 이슈들이 될 것 같아요. YG 베이비몬스터 오늘 데뷔했고요. 그 다음에 연준 베이지북 공개 그 앞날에 바로 화요일은 하나오션 추가 상장 일정 이슈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금요일은 칩스앤미디어, 루닛의 추가 상장 이슈 등이 있으니까 개별 종목들 잘 체크해서 살피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 봤고요. 오늘 섹터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변압기 그동안 민영 앵커가 정말 많이 여러 차례 얘기를 주셨잖아요. 변압기 관련주들 계속 좀 잘 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그리고 11월의 시세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송배전 관련주들 계속 잘 갔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이렇게 글로벌로 봤을 때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발전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케이블부터 변압기, 고압 차단기 같은 기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과 해상풍력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특히나 재룡산업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앞서 또 민영 앵커 전해주시기도 했고요. 전선 관련주들 다 같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1월 들어서는 재룡전기라던가 대한전선 제외하고는 그래도 다들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특히 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일진전기가 올해 들어서 166% 올랐고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도 잠시 후에 차트 보겠지만 정말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44%가량이 오르긴 했었지만 워낙에 이 LS그룹의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식으면서 36% 정도까지 오름폭은 많이 반납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배전업종의 상승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브리핑 때도 오늘 이 전선 관련주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라고 민영앵커가 전해드렸는데요. 시세가 잘 났죠. 재룡산업 같은 경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광명전기 그리고 LS전선아시아도 각각 전력주 그리고 전선주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한다라는 측면에서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동안 한전이 독점으로 전력망의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전력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전 혼자서 부담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이제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포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2월 초에 이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이제 잘 간 것도 있고 최근에 국내 해상풍력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코리오와 BP 쪽에서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확정 지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변압기 관련주입니다. 가장 이상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규모 수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게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2분기 들어서 가파르게 실적의 우상향을 보여줬던 게 효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실적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주가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요. 최근에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쪽의 EPC 전문기업 과 함께 또 독립법인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주 관련된 모멘텀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올해 3월쯤에 이제 1월쯤이죠. 그때 3만 원대까지 저점을 기록했었는데 그것 대비해서 143%가량 오른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올해 3월쯤에 6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19만 원 정도까지 2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고점이 2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역시나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잘 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듯이 이 수주 모멘텀들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간다 말씀드렸는데요. 걱정이 없는 상황이죠. 먼저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쯤에는 이제 지금보다 3배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송전망이고 이제 밑에 남색으로 표시된 게 배전망이 될 텐데 나중에는 이 배전망이 송전망보다 설치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더 높을 것이다,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전력기기 업체들 대표주들 좀 체크해보면 변압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과 수주가 같이 이제 잘 가고 있는데요. 3분기에 이제 실적들을 좀 체크해봤을 때 HD현대일렉트릭은 최고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6%나 늘어났고요. 수주 잔고로 봤을 때도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각각 전년 동기보다 40% 늘어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3조 이상의 수주 잔고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좋았지만 작년 이후에 중동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주요 시장에서 수주가 크게 늘어났지만 미국의 전력망 교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기기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30년 정도가 되는데 미국 전 지역에 있는 변압기들의 한 70%가량이 25년 이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노후화된 부분들 교체해야 하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기기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대표적인 업체들은 이제 생산 능력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공장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법인의 가동률을 올리고 미국 현지 법인의 시설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주가는 고점까지 잘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LS일렉트릭 같은 경우 올해 원래는 144%가량 주가가 올랐었다가 그걸 일부 많이 반납했다라는 얘기 드렸죠. 차트만 보더라도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LS그룹주가 다 같이 그랬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전기차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주가가 잘 가다가 그때 당시에 거의 30%, LS네트워크스는 143%
10%가량 올랐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많은 이제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나 체크를 해봤더니 키움증권에서는 LS 일렉트릭, LS 그룹의 계열사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4가지 정도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신재생 중심으로 마이크로 그리드를 감안했을 때 중저압으로 배전망의 분야가 여전히 유망하다. 그리고 양호한 실적까지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 낙폭은 과대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은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 유지를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LS 전선 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베트남 해적 케이블 신규 생산 라인 구축 예상 속에서 내년의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LS가 올해 첫 자사주 100억 취득 결정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될지 고민이 됩니다. 미국 IRA의 최대 수혜를 누리는 전력 설비, 변압기 관련주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을 계속해서 봐야 하는 것인지,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볼 수 있는 LS 일렉트릭을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전선 쪽에서는 탑픽이 어떤 게 있을지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호황 시기라서일까요?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굳건하게 버텨내고 있는 전력기기 섹터입니다. 자세히 브리핑 주신 만큼 전략도 자세히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는 뉴욕장 휴장 조기 폐장이 네. 껴있다 보니까 국내도 조금 영향받아서 지수 자체는 한산하니 좀 조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종목으로는 개별 종목들 시세 계속 돌아가면서 이어졌고요. 한 주간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이젠 정말 연말 전략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번 주는 특별한 지표가 없어요. 물가 관련된 지표 조금 하나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기업 실적도 큰 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다만 시장 자체가 좀, 계속 말씀드렸지만, 11월 한 달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11월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10월 중순부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조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 혹은 차익선 매물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뒤엉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FOMC 12월 FOMC까지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모습의 흐름들, 그러니까 저는 지수 자체는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지만 이 강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뭐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옥석 가리기를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좀 강한 섹터를 조금 더 공략을 하시거나 혹은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 더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조금 약한 섹터는 반등을 줄수록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순환매가 계속 돌고는 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거나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가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계속 있는 쪽이 사실 뭐 저희 계속 브리핑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예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자세히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네. 매일 저희가 내용을 업데이트해오고 있고, 그날 월요일 날 대표님이 그 제주 반도체 네. 긍정적으로 얘기를 주셨어요. 아마 주가 수익도 한 20% 정도 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 반도체나 지금 대장은 칩셋 미디어 같단 말이죠. 네. 이런 쪽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걸까요? 저는 온디바이스 AI 쪽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군들 많진 않죠. 한 4개 네. 종목밖에 없는데 그들 종목군들도 최근에 보면은 고점을 좀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쪽도 좀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HBM 쪽보다는 이런 쪽이 좀 강한 모습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뭐 악재가 없거나 시장에 흔들림이 없다라면 이러한 추세는 이번 주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하우스는 뭐 가온칩스랑 AD테크랑 이렇게 막 코아시아 등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가 대장이에요? 일단 AD 테크놀로지가 좀 그 신고가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상장한 그 TSMC 향 기업도 충분히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또 금요일에 올라주면서 추가적인 어떤 흐름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하우스 내에서도 종목 살짝 또 우위를 잡아주셨고 기존에 말씀 주셨던 온디바이스 AI 종목 내에서 제주반도체, 칩스앤미디어 그래도 일부 상승 여력 더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올해 이 전력기기 얘기를 몇 번이나 나눴을까요? 정말 많이 전략을 세워왔었고 관심주로도 이제 HD 현대나 효성중공업 몇 번 말씀해 주셨고 전선주도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네. 그 민간의 전력망을 오픈한다라는 뉴스가 전선 쪽도 자극을 했단 말이죠. 네. 이 전력 인프라 쪽에 지금 탑픽을 좀 줄 세워보면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지지난 주까지 전력 인프라 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다른 거에 좀 관심을 갖는 사이에 뭐 결국에는 논리는 그동안의 논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네. 같아요. 뭐 IRA든 뭐든 공급망 재편성 그리고 뭐 자원 개발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규모가 2,350억 달러 수준에서 2050년에는 5,300억 달러대로 또 2030년이죠. 그리고 2050년에는 뭐 6,300억 달러대로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이게 왜냐면은 뭐 전력망 이게라는 게 기간 산업이고요. 뭐 어느 한쪽만 딱 바꾸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나라 전체적으로 바꿔야지 이게 효율성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전기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즘에 짓는 건물 혹은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무조건 그 인덕션을 사용하게끔 법적으로 정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런 것들 자체도 전력망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전기차 충전 시설이라는 거죠. 그것도 전기 수요를 그전보다 높은 전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든 산업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HD 현대일렉트릭은 한 5조 원대, 5조 4천억인가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한 3조 4천억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2조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게 모두 세 회사 모두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도는 뭐 일단 내년만 본다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그달 이제 수출 데이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국전력이 부분 민영화에 대한 어떤 네. 기대감들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이 지난 주말에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관련된 기업들 좀 계속해서 꾸준히 좀 바라볼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 변압기 관련해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전력 전선 케이블 쪽 보신다라면 LS전선 아시아가 상당히 탄력성 높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쪽 HD 현대일렉트릭, LS전선 아시아 쪽 얘기해 주셨습니다. 좀 더 섹터 내에서 대장주가 더 치고 나가주면 아마 시세가 더 끌고 올라갈 여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쉬었다 가는 형국이 될 텐데 관련한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쪽 가볼게요. 테슬라 뭐 판매 데이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뭐 주가도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왜 매일같이
FSD 얘기를 하는 걸까? 시청자분들이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FSD 완전 자율주행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건 네. 또 나올 때마다 국내 자율주행단을 좀 자극하니까요. 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중개 진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이름은 저렇게 써 있지만 한 레벨 3에서 조금 더 네. 높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높은 기술이라든지 테스트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일단은 규제가 없어요. 뭐 규제가 없고 어떤 뭘 한다고 보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봇이죠. 로봇이 이제 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인해서 딜리버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실내에서는 이제 움직임이 이동이 가능했었는데 실외는 안 됐었죠. 근데 실외도 이제는 이동이 가능하게끔 그러면 일단 자율주행 그런 관련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같이 해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암이라든지 그 광화문 쪽 그리고 이제 강남은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네. 말씀도 못 드리는데 강남도 그 서비스가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율주행 전용 도로가 있고요. 그 관련된 버스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주요 도시별로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본다라면 뭐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해서 아직은 소프트웨어 쪽은 현대오토웨버 말고는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아직은 하드웨어 쪽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좀 본다라면 저는 뭐 텔레시스 계속해서 텔레시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 3 초반 그 레벨 2 후반 정도의 기술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쪽은 퓨런티어가 아직은 반응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좋게는 보고 있는데 지난 수목 쉬었다가 금요일에 올라갔던 부분들이라서 단기 매물에 대한 흐름들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현대오토웨버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텔레칩스와 퓨런티어 반도체와 카메라 쪽의 종목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셨습니다. 놓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창의스픽은 무엇일까 열어봤습니다. 미국 올해 전기차 100만 대 판매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 수혜는 어디가 될 것인가? 어떤 기업으로 특정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냥 일단은 제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린 게 요즘에 약간 순환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기차 성장 둔화에 대해 우려감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막상 그 판매 지표를 보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한 100만 대 이상 판매가 되는 걸로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긴 아니지만 전기차 판매 성장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고요. 또 10월 한 달만 본다라면 이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주요 국가의 보조금이 많이 좀 줄었거든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34% 이상 판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도 판매가 많이 증가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보조금이 좀 남다 보니까 완성 업체들한테 가격을 인하하면은 그 인하한 폭만큼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면서 전기차 판매를 계속 촉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봤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뭐 이거는 꼭 전기차뿐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 신차 판매가 급감하지 않을 수 있다.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저는 뭐 관련돼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전기차 부품주들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단기 바닥에서 한번 올라오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멘텀만 좀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상신 EDP라든지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저는 상신 EDP가 상당히 주가가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뭐 완성차, 이게 내연기관 차든 전기차든 모두 다 LED 헤드램프 이런 부분들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조금 더 같이 주목해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고 또 자동차 등이 잘 팔리면서 그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로 얘기 주셨어요. 상신 EDP, 성우하이텍, SL로 추렸습니다. 다 반도체부터 해서 좀 다양한 섹터 전략을 나눠봤고요.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판 쪽이요. 네. FC BGA 쪽 이제 많이 눌려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11월 들어서 뭐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삼성전기나 뭐 이노텍, 대덕전자 이런 쪽에서는 언제쯤 회복을 제대로 보여줄까요? 기판은 결국에는 이제 내년 경기를 조금 더 보고 싶자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IT 제품 수요가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노트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연초에 조금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뭐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주가가 아주 나쁜 편은 좀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뭐 기가비스도 그렇고 관심 받는 게 좀 있더라고요. 몇 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조금 지난주에 조금 약한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뭐 DDR5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종목을 좀 선별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여러 이슈들 하나씩 파악해 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전략 챙겨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